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떠평은요, 오래간만에 강호의 고수를 만났다고 그럴까요? 저도 그 소시적에 그 무협지 이런 거 좀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그 손자병법, 삼국지 이런 거 어렸을 적에 좀 좋아했는데, 이분이 그 무협지라든가 이런 건 중국 전술의 대가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름은 안 썼는데요. 오래간만에 강호의 고수를 만났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재밌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달빛을 베다 월강참 제목입니다. 경자년 올해는 참 중요한 한 해이다. 설을 세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다. 국가의 존망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으리라. 여기 참 재미나고 교훈이 될 만한 글이 있어 혼자 보기 아까워 전한다. 붉은 수수밭으로 유명한 중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모옌의 소설 가운데 월광참이 있다. 직역하면 달빛을 베다이다. 여기 등장하는 월광참도는 피를 내지 않고도 사람의 목을 벨 수 있는 칼이다. 신묘한 쇳덩어리에 대장장이 스스로 자신의 피를 떨구는 피의 제사를 지낸 후 지옥불보다 뜨겁게 달구어 두드리고 또 두드려 만든 것이 월광참도다. 그 얼마나 날선 칼이면 베어도 피가 나지 않을 정도이겠는가. 작금의 대한민국에 그 월광참도를 들고 호련 등장한 협객이 있으니 다름 아닌 검사장 윤석열이다. 조국 수사에 이어 문희 형이라고 하는 자 울산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 압수수색은 그의 월광참도가 잠시나마 번쩍거린 예광이었다. 마치 칼집에 꽂혀 있던 칼을 살짝 들어올려 그 차갑게 날선 칼빛만으로 상대를 제압하듯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문재인의 가슴에 들이댄 비수였으리라. 그러니 그 칼을 무디게 하려고 무림지존을 자처하는 지존파들은 오만 가지 못된 짓거리를 다 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싶을 만큼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한편의 무협지를 보는 듯하다. 만약 지난해 94세를 일기로 타계한 중국 무협의 신필 진융이 살아있었다면 최소 10권짜리 대하장편 무협지를 작금의 대한민국을 무대로 썼을지 모른다. 여황제 박이 좌파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어처구니 없는 몰락 이후 그러니 비어있던 옥좌에 정말이지 로또첨처럼 덜커덩 앉아버린 달빛 황제의 문씨. 그 문씨의 난정이 계속되니 광참도를 지닌 객 윤이 문이 선택한 문의 남자에서 청와대 안 내시 패거리의 숱한 횡포들을 보다 못해 오늘의 자신을 잊게 했던 황제의 문을 향해 날선 칼을 들이대는 놀라운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는 모습이니 참으로 강호의 무림세계는 모를 이로다. 달빛 황제 문이 협객 윤을 날선 무사들의 대장으로 세운 것이 불과 5달 전인데 당시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리라 생각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 황제문이 협객 윤을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실수나 실책이기보다는 차라리 팔자요 운명인지 모른다. 달빛 황제문은 제인이란 이름 석자에서 보듯 호랑이를 지니고 있다. 문사가 호랑이 등을 탄 형국이다. 문의 관상은 다분히 소다. 본래 소와 호랑이는 천적지간이다. 관상은 소인 이 인간이 이름자 제인에는 호랑이인 범인자를 지녔으니 자기 천적을 스스로 업고 다니는 형국이지 않는가. 결국 협객 윤이 소를 닮은 달빛 황제의 문에 급소를 치는 호랑이인 셈이 되는 것 같다. 더구나 지난 2019년 기해년 한 해의 달빛 황제의 문의 사주 운세는 12운생의 태에 해당하고 갇히고 고립되어 지극히 외로운 운세였단다. 여황제 박이 2016년에 딱 그러했듯이 말이다. 그런데 올 2020년 경자년 문의 사주팔자 운세는 12운성의 절에 해당한단다. 갇히고 고립되는 것을 넘어서 끊고 내쳐지는 형국이란다. 그래서 그런지 경자년이 들어서자 추한 여겸격
추를 급히 데려와 진검객 윤을 몰아 쇠창살 안에 가두어 버렸다. 달빛 황제의 문은 세상이 요동치는 가운데 비어있던 옥자에 슬쩍 얹히듯 오르긴 했으나 자기 힘으로 오른 것이 아니었음이 여실히 증명되기도 한다. 명나라를 망친 만력제 때 불알없는 내시 십상시는 뺨 맞고 갈 지경이다. 내시 윤건영은 청인사들이 총동원되어 진보가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며 대놓고 나팔을 분다. 그리고 그 내시는 구로동에 쫑을 튼다고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문가 그를 옥죄어 떠밀다시피 올려놓은 졸개들은 역시 전투다운 전투도 하지 않은 채 성을 장악해 여황제 박이 버리다시피 남겨놓은 전리품들이 성 안에 발에 채듯 널려있자 그것을 개걸스럽게 집어먹기에 바쁘다. 이제는 온 천하를 다 쥐었으니 아이의 반대파 싹을 다 잘라버리겠단다.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똘똘 뭉쳐서 잘 돌아가는 세계 1등 기술의 원자력 발전을 스톱시키고 태양광 발전, 2차 전지, 스마트 CC 등등으로 포장된 각종 이권에 빠져들어 흥청망청 어지럽게 돌아가며 허위매 등등 자기 편들을 이곳저곳 곳곳에 흩뿌리듯 사정없이 뿌리고 수셔바가 단물을 뒤에서 쫄쫄 빨아 총선 자금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들이 그토록 표방했던 공정의 깃발은 빛이 발에도 못해 찢긴 지가 오래였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문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바이지만 달빛 황제의 문의 최측근이라 할 쪼무레기 무사들 백건우, 윤건영과 김경수가 공식 인사 라인이 아닌 천경득과 유재수를 통해 금융권의 인사를 쥐락펴락한 정황은 그들 4명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이미 드러나 있다. 청와대 내부의 인사관리에 국한해야 할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청경득이 어째서 청와대 바깥 인사까지 장기판에 치듯 인사 전횡에 나섰던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청와대 인사수석은 허수아비였고 총무비서실의 일개 행정관이 이를 뛰어넘어 4인방의 일원으로 인사를 쥐락펴락했으니 그토록 공정을 강조했던 달빛 황제 문씨의 얼굴이 흑빛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 이게 어디 금융권만이었겠나. 이러니 최순실은 그야말로 세 발의 피였다. 남자 최순실이 하나도 아닌 여럿이 아예 청와대 안에 상주한 것이나 진배 없는 일 아닌가. 제 철제구리 안에 갇힌 호랑이 신세가 되었지만 윤석열은 협의 정신을 지닌 이 시대의 협객임이 틀림이 없다. 협의 정신이란 대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사신취의의 정신이다. 천하의 근심을 먼저 근심하고 천하의 기쁨은 나중에 기뻐하는 자세다. 그런 그를 보노라면 이순신이 오버랩된다. 변경 녹둔도에서 만호로 떠돌다 종육품 정읍 현감에서 수직 상승해 정삼품 전라 좌수사를 거쳐 삼도 수군 통제사에 올라 외적에게 무너지는 조선을 홀로 떠받치고 있다가 당시 선조 임금에 의해 역적으로 내몰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으나 백의종군 한후 배 13척으로 적선 330척을 멸절시킨 명랑대첩을 이뤄내고 끝내 노량해전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충무공과 닮아 보인다. 그래서 협지대자, 즉 협의 대의가 있는 이는 위국 위민, 곧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것이리라. 시절이 하수상하게 요동칠수록 시대가 더 없는 난세의 수렁으로 빠져들수록 강호의 무협은 되살아난다. 인제 강호 신불육이라 했다. 사람이 강호했으면 그 몸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다. 협객 윤도 마찬가지다. 목숨에 기대지 말지어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다. 이순신이 한 말이다. 요즘 기생충이란 영화가 전 세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숙주에 빨대 받고 빨아먹는 기생충은 오늘의 좌파들의 민낯을 보는 듯하다. 지존파에 기생하는 쓰레기 조국 등을 빗댄 것 같다. 그래서 지존파들은 영화 기생충이 뜨는 걸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단다. 때론 영화가 역사이고 무협이 미래다.
지금은 우리 안에 갇혀 있지만 협객윤의 월강 참도가 달빛을 베는 광경을 곧 목도할지도 모르리라.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글은 참고로 제가 이렇게 전후 맥락을 볼 때 2020년 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4.15 총선 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초반기에, 날짜를 안 써주셔서 그렇게 제가 추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추미애가 나오고, 추미애와 조국,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윤석열이 청와대를 향해서 압수수색을 펼치고 이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무협지에 나오는 달빛을 베다 월강참도, 그러니까 달빛을 베는 검을 가지고 문재인을 벨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이걸 쓴 글 같은데요. 근데 이 내공이 장난 아닌데요, 이분이. 1년도 훨씬 더 된 일이죠. 근데 지금은 이 월강참도를 슬쩍 베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정치권으로 나온 형국이 됐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문을 벨 야권의 리더가 됐습니다.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맞짱 뜨고, 문은 이제 흘러가는 세력, 흘러가는 호랑이, 이제 새로 뜬 호랑이 등에 타다가 호랑이를 칠 기세로 지금 달려드는데, 월강참도, 피를 내지 않고도 사람의 목을 벨 수 있는 칼을 지닌 윤석열,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자, 지금의 윤석열은 이분의 그 예측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측보다는 조금 후퇴했는지는 이분이 또 판단할 거지만요. 저는 약간은 후퇴했지만 후퇴한 척 보일 수도 있습니다. 월강참도는 아직 가지고 있다. 결국은 문과 동시에 제명을 동시에 베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그 날선 칼집을 한번 슬쩍 뺐다가 딱 집어넣은 그 강렬함은 조금 보이지 않는다는 아쉬움은 좀 있지만요. 일단은 호랑이를 잡아야 된다는 뜻에서 약간 후퇴하면서 호랑이 몰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려면 몰이꾼들과 같이, 몰이꾼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몰이꾼이 되는 건 이준석과 뭐 김종인 등등 아니겠습니까? 몰이꾼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호랑이를 몰아서 호랑이를 때려잡고 보자. 근데 호랑이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문재인과 이재명을 때려잡고 보자. 그러려면 밀고 당기고 몰이꾼들을 슬쩍 지는 척하면서 몰이꾼들 이쪽에서 몰아, 이쪽에서 몰아, 자 우리 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칼은 이제 슬쩍 빼는 척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월강참도를 빼서 단칼에 두 마리 호랑이를 뺄 수 있을지 지켜봅니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정선거를 월강참도에 쫙 핏빛을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못하게 그 우선 쳐야 됩니다. 기대해 봅니다. 아하하하하하.